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목격했다. 사위가 내 빌라에서 그 여자의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바로 내 딸의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족의 비밀을 모두 아는 그년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소 지었다. 축하해,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 선물이 너희들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서울의 번화한 강남, 그곳에 자리한 내 빌라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상징, 30년 동안 쌓아온 재산과 고통의 결정체였다. 나는 김민준, 58세. 한때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부동산 붐을 타고 부를 쌓아 올린 자수성가한 남자. 내 유일한 딸, 지은이는 28세에 결혼했다. 사위인 박준호는 IT 스타트업 CEO, 매력적이고 야심만만한 32세 청년. 그들은 내 빌라의 펜트하우스를 빌려 살았고 나는 그 아래층에서 홀로 지냈다. 지은이는 내 전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후로 딸만을 위해 살았다. 빌라를 사는데 쏟아부은 돈은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빌라가 이제 배신의 무대가 되었다. 파티는 밤 8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아래층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죽이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호기심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리빙룸은 화려한 장식으로 물들어 있었다. 풍선, 케이크, 샴페인.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그 여자, 이수연. 지은이의 대학 동기이자 내 가족의 비밀 관리자였다. 그녀는 지은이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서기도 했고 우리 집에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생일 파티가 내 빌라에서 열리는 거지?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속삭이는 장면을 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오빠, 고마워. 이 파티, 정말 꿈 같아. 수연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렸다.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키스했다. 공개적으로 파티 참석자들 앞에서. 그 자리에 지은이는 없었다. 아니, 지은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건 6개월 전 지은이가 준호와 다툰 후 실종된 일. 경찰은 자발적 도피라고 결론 내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배신의 시작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내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 그녀와 준호의 결혼식, 그리고 수연이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사진. 수연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옛 연인, 지은이가 모르는 비밀. 내가 처음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결혼 1년 후, 준호의 회사 파티에서 그들의 과거를 엿들은 거다.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침묵했다. 아빠, 준호 오빠는 완벽해. 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침묵이 내 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를 불렀다. 빌라의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여느 때처럼 매끄러웠다. 아버님, 어제 파티는 어땠어요? 수연 씨 생일이라서요. 그의 눈빛에 장난기가 스쳤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준호야, 지은이는 어디 있지? 그는 웃었다. 여행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거짓말. 나는 지은이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봤다. 그녀의 마지막 신호는 제주도 절벽 근처였다. 사고. 아니, 그건 계획된 일이었다. 내 복수는 그 순간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배운 건 시스템의 구멍을 파고드는 법. 나는 준호의 회사를 조사했다. 그의 스타트업은 내 돈으로 시작된 거였다. 결혼 후 나는 5억 원을 투자했다. 딸의 남편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그런데 그 돈은 수연의 럭셔리 라이프를 위해 쓰였다. 그녀의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지은이의 실종과 연결된 제주도의 별장 구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법정은 느렸다. 복수는 더 빠르고 더 개인적이어야 했다. 나는 수연을 먼저 노렸다. 그녀는 약했다. SNS를 통해 그녀의 일상을 추적했다. 매일 아침 헬스장, 오후 카페, 밤에 준호와의 데이트. 나는 익명의 선물을 보냈다. 첫 번째는 지은이의 결혼 반지, 수연의 사물함에. 그녀가 그것을 발견한 후 그녀의 포스트는 불안으로 물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준호는 더 교활했다. 그는 내 조사를 눈치챘다. 어느 날 빌라 로비에서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스스로 떠났어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문제. 내가 내 딸을 버린 게 문제지.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수연은 제 진짜 사랑이에요. 지은이는 그냥 도구였어요. 아버님의 돈 덕에 우리는 성공했죠. 그 순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사기꾼, 내 재산을 노린 포식자. 내 계획은 세부적이었다. 나는 빌라의 CCTV를 해킹했다. 아니, 그건 내 빌라니까 합법이었다. 모든 기록을 모았다. 파티 영상, 그들의 키스, 지은이의 실종 전 통화 녹음. 지은이는 준호에게 수연이랑 헤어져 라고 외쳤고 그는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속였다. 그 후 지은이는 사라졌다. 나는 제주도로 갔다. 절벽 아래 파도 소리 속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찾았다. 물에 젖은 그것은 마지막 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다. 아빠, 미안해. 준호가 날 죽이려 해. 충격. 내 딸은 살해당했다. 준호와 수연의 합작. 그들은 지은이를 제주로 유인, 절벽에서 밀쳤다. 사고로 위장.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만들어냈다. 나는 준호의 회사에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그의 주가는 폭락. 수연은 SNS에서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파티는 재개되었다. 이번엔 수연의 축하 파티가 아니라 준호의 위로 파티. 빌라에서 다시.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들어갔다. 문을 열자 그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지은이의 유골함 모형 실제가 아니지만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축하해. 이건 지은이의 축복. 너희들의 행복을 빌어. 준호가 다가왔다. 아버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 모든 증거. 이걸 경찰에 보낼까? 아니면 너희들이 스스로 끝낼래? 그들은 무릎 꿇었다. 제발. 돈 줄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돈. 내 딸의 목숨 값이야? 그 밤, 빌라는 지옥이 되었다. 준호는 자살을 시도했다. 수연은 도망쳤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나는 모든 걸 지켜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텅 빈 맛이었다.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빌라를 팔았다.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수연의 임신. 아이는 준호이. 그녀는 감옥에서 그 아이는 무죄야 이라고 외쳤다. 나는 그 아이를 키울까? 아니면 증오의 사슬을 끊을까? 복수의 여파는 예상보다 길었다. 나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지은이의 사진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괴롭혔다. 아빠, 왜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복수를 위한 연료였다. 준호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자살 미수로 그는 이제 영원한 장애를 안고 살았다. 수연은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공모. 증거는 완벽했다. USB의 녹음, CCTV, 제주도의 목격자, 내가 돈으로 산 증언.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어머니 박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준호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였다. 70대 노인, 하지만 눈빛은 여우 같았다. 김민준 씨, 우리 아들을 망치다니. 그녀는 내 제주 집을 찾아왔다. 손에 든 건 지은이의 일기장. 이걸 봐요. 당신 딸이 준호를 미워했어요. 그녀가 먼저 수연을 공격했대요. 일기장에는 지은이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준호 오빠가 수연 언니랑 바람피워. 내가 죽이고 싶어. 어거짓? 아니, 부분적 진실. 지은이는 알았고 그녀는 싸웠다. 하지만 죽음은 준호의 선택이었다. 박 여사는 제안했다. 화해합시다. 준호의 회사를 되살리고 수연의 아이를 당신이 키우세요. 나는 웃었다. 키우라고. 그 아이가 내 손자일지도 모르는데. DNA 테스트 결과 아이는 준호의 피. 하지만 수연의 배신이 그 피를 더럽혔다. 나는 거부했다. 대신 나는 박 여사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준호의 성공을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수연을 매수했다. 지은이를 제거해 준호와 결혼할 수 있게. 박 여사의 이메일. 내 복수는 확장되었다. 나는 박 가문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법정 소송, 언론 플레이. IT CEO의 어머니, 살인 공모, 헤드라인. 그녀는 쓰러졌다. 심장마비. 죽음 직전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도 범죄자야. 복수라는 이름으로. 나는 돌아왔다. 서울, 빌라. 새 주인이지만 나는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축복 선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해방.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의 감옥 편지. 민준 씨, 지은이가 살아있어요. 제주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도망쳤어요. 준호가 날 속였어요. 편지가 도착한 날, 내 세계가 뒤집혔다. 수연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준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쳤어요. 그는 날 이용했어요. 아이는 지은이의 복수예요. 미친 소리. 하지만 나는 확인했다. 지은이의 은행 계좌, 마지막 인출 제주 후, 부산. 그녀는 살아 있었다. 나는 부산으로 갔다. 항구의 작은 여관, 그곳에서 늙은 여인을 만났다. 아니, 지은이었다. 얼굴은 변했지만 눈빛은 그대로. 아빠. 그녀의 이야기. 준호의 학대, 수연의 유혹, 그리고 그녀의 가짜 죽음. 아빠가 올 거라 믿었어요. 복수를. 당신이 해줄 거라. 이지은이는 모든 걸 계획했다. 그녀가 USB를 만들고 증인을 산 건 나였다.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다.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빌라, 이제 우리의 무대. 준호는 재활 중이었다. 우리는 그를 만났다. 병실에서 그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수연이 날 꼬드겼어.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알아. 이제 끝내자. 하지만 내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준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수연을 버려. 아니면 모든 걸 잃어. 준호는 선택했다. 수연을 배신. 감옥에서 그는 그녀를 고발, 추가 증언. 수연의 형은 무기징역.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왜? 우리는 사랑했어, 사랑. 그건 독이었다. 지은이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유언이 도착했다. 준호는 당신 딸의 오빠야? 같은 아버지 충격. 내 전처의 불륜. 지은이와 준호는 이복남매. 복수는 금기였다. 그 비밀은 우리를 파괴했다. 지은이는 쓰러졌다. 아빠, 그럼 우리 복수는? 죄악이야. 준호는 병실에서 웃었다. 이제 알았어. 어머니가 말했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의 눈빛, 이제는 광기. 그는 모든 걸 알았고 그 비밀을 무기로 썼다. 수연은 도구, 박 여사는 방패. 진짜 악당은 준호였다. 나는 다시 계획했다. 이번엔 법을 넘어. 나는 준호의 약점을 쳤다. 그의 불임 사고 후 수연의 아이. 거짓. 그것은 그의 친구의 아이. DNA 조작. 너는 무자세야. 가족도 아니야.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무너졌다. 자살, 진짜 이번엔. 지은이는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 아빠, 그만해.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빌라를 불태웠다. 상징적으로. 제가 된 재산 위에 새 집을 지었다. 수연은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그 아이를 입양했다. 축복 내 아이. 하지만 논쟁, 나는 영웅인가, 괴물인가? 지은이는 정웅시라고. 나는 모른다. 마지막 장, 우리는 강남을 떠났다. 시골로. 지은이와 아이, 세 사람의 삶, 아이의 이름, 지은이의 어머니처럼. 복수는 끝났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수연의 편지, 매년. 아이를 돌봐줘. 그건 나의 속죄요. 나는 답하지 않는다. 준호는 살아 있었다. 가짜 죽음. 그는 해외로 도망, 새 정체. 나를 지켜본다. 아버님, 게임은 계속돼. 요내 전화에 그의 목소리. 나는 미소 짓는다. 좋아. 다음 선물은 복수는 영원하다. 행복. 그것은 환상. 하지만 우리는 산다. 논쟁 속에.